프리미어에서 속도를 조절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을 선택을 하시면요. 자, 스피드 듀레이션 창이 뜨죠. 그래서 창에서 여기서 스피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스피드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배로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얘를 2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 자, 200으로 입력을 해주면 듀레이션이 줄어들죠. 이제 아까 4초가 넘었었는데 지금 2초로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OK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스피드가 조절이 돼서 자, 이렇게 지금 속도가 좀 빨라졌죠? 네,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원래 속도는 이렇게. 그렇죠? 원래 속도는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 지금 2배 빠르게 해준 거죠. 2배 빠르게 해주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속도를 다시 느리게 하고 싶다. 지금보다 속도를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2배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50%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듀레이션이 지금 10초가 됐죠. 그렇죠? 2배 더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OK 해주시면은 스피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가 클립의 길이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클립의 길이도 2배 정도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속도가 이렇게 느리게 지금 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속도가 2배 더 느리게 자, 플레이가 되고 있죠. 예.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면요. 빠르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속도를 이렇게 더 느리게 하잖아요. 그럼 느리게 하면 지금 보시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프레임이 뚝뚝뚝 끊겨 보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면 원본은 부드럽게 화면이 보이는데 이렇게 속도를 2배를 늘렸더니 프레임이 뚝뚝뚝 끊겨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속도를 늘리게 되면 자, 프레임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같은 프레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같은 프레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작이 끊겨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자, 얘를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스피드 앤 듀레이션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타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프레임 샘플링인데 여기 보시면 프레임 블렌딩이 있고요. 옵티컬 플로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중간에 프레임을 제가 같은 프레임이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새로운 프레임을 가상으로 만들어줘서 동작을 이렇게 끊겨 보이지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티컬 플로우가 가장 자연스러운 프레임을 만들어요. 대신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일단은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을 하고요. 자, OK를 클릭을 해서 자, 그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렌더링을 한번 걸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키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보면 자, 어때요? 동작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죠? 예, 동작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피드를 빨리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스피드를 늘릴 경우에 30%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근데 지금처럼 30%가 아니라 2배로 속도를 느리게 해주면
프레임이 뚝뚝 끊겨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동작을 부드럽게 바꿔주려면 자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을 하시면은 지금 중간중간에 새로운 프레임들을 이렇게 임의로 프리미어에서 만들어서 부드러운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옵티컬 플로우는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그런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 레이치 스트레치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레이치 스트레치 툴. 여러분들이 리플 툴 안에 보시면 레이치 스트레치 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레이치 스트레치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스피드를 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컷을 이용을 해서 한번 중간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 컷을 자 이용을 해서 자, 작업을 하는데 자 3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얘를 3등분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맞기 전까지는 속도를 여기서 자를게요. 딱 닿는 순간까지는 컨트롤 K 눌러서 잘랐고요. 자, 여기서 요 맞는 부분, 자, 요 부분도 자, 컨트롤 K 눌러서 잘랐어요. 요 앞 뒤에 컷은 자 속도를 자 반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정상 속도처럼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얘는 속도를 좀 2배로 늘려볼게요. 그래서 레이치 스트레치를 이용을 해서 얘는 속도를 2배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연결시켜서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빨리 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레이치 스트레치 툴 이용을 해서 속도를 좀 늘렸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순간에만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죠. 네, 맞는 순간에만. 그런데 이 맞는 순간에 지금 뚝뚝 끊기잖아요, 프레임이. 자 이렇게 프레임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얘를 옵티컬 플로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 가셔서 얘를 옵티컬 플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OK 누르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야겠죠. 그래서 워크 에어리아 영역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엔터키 눌러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자 어때요? 부드럽게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 요 구간만 반복해서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영상을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자,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중간 부분은 속도를 한 30%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속도를 더 늘린 거예요. 속도를 늘려서 더 느리게 보이도록 자 스피드를 조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원본은 맞는 부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주니까 예, 맞는 순간이 더 길게 시간이 더 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 번째 방법은 요 컷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에 놓고요. 자,
아까 레이치 스트레치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클립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각각 이제 다르게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특정 구간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자르지 않고.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스피드 램핑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스피드 램핑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요. 자, 이 클립을, 자, 여러분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보시면, 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Show Clip Keyframe 이라고 그래서 타임 리매핑이라고 있죠. 여기서 스피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피드 라인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스피드를 조절하는 스피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페시티 라인이 아니에요. 오페시티 라인은 여기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죠. 얘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조절이 있는 걸, 선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제 올리게 되면 스피드가 업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올려볼게요. 자, 전체를 해서 한 200까지 올려볼게요. 쭉 가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보이죠? 자, 200, 대충 20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반으로 길이가 줄었어요. 자, 속도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요 정도. 지금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원래 속도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정도 속도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스피드 리매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보시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더 올려볼까요? 예. 자, 한 50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릴 수 있거든요. 자, 500까지 올려볼게요. 자, 500까지 올려보고, 그럼 얘가 당연히 5분의 1로 길이가 줄겠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속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라졌죠. 예. 자, 이렇게 타임 리매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면 당연히 속도가, 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50%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길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배로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또 플레이를 해보면, 자, 굉장히 느리게, 자, 2배로 속도가 지금 느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스피드 리매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속도를, 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피드 리매핑 기능은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구간별로 속도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구간별로. 자, 그래서 이거를 구간별로 그럼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스피드를, 자, 100으로, 자, 조절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0으로 좀 조절을 했어요. 자, 일단 100으로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이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야 돼요.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을 만들 때, 자, 여러분들, 자, 어느 부분에서 속도를 조절할지 좀 정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요 발끝이 떨어지기 직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키프레임 찍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라인 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자, 키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 키프레임이 오페시티에 만들었던 키프레임이랑 모양이 좀 틀리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커처럼 생긴 게 키프레임이 지금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딱 중간에 이렇게 딱 최고점에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키프레임을 하나 또 만들게요. 그러면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라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요 사이의 속도는 업 시켜 볼게요. 빨리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라인을 잡고 위로 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로 당기면은 지금 속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나 쭉 당겨 볼게요. 예, 지금 2019 버전에서는 요게 1000까지만 올라갔거든요. 1000까지만 올라가는데 2020 버전 올라오면서 1000 이상 올라가네요. 이게 계속 끝없이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면 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한 1000까지만 올릴게요. 네, 1000 가까이만 올리겠습니다. 1000 가까이만. 자, 1000%까지 올렸어요. 그럼 1000%만 올렸다는 건 뭐예요? 10배 빨라졌다는 거죠. 속도가 10배 빨라졌다. 그래서 얘를 플레이를 이제 해보면요.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간에 뛰어오르는 순간에 슉 하고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뛰어오르는 순간에 슉 하고 속도가 슉 하고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얘가 이렇게 머리에 딱 닿기 전에, 자, 머리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머리에 딱 닿기 전에 또 키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프레임을. 그래서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찍고요. 자, 이 키프레임을 이번에는 리버스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요 해당 키프레임을 자, 오른쪽으로 빼세요. 자, 오른쪽으로 빼서 한 요 정도 간격으로만, 자, 간격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지금 원래 키프레임에서 두 개가 더 생기죠. 두 개가 더 생기는데 잘 보시면 요 부분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요 부분을 볼게요. 다시 어떻게 돼요? 리버스가 되는 거죠. 리버스. 내가 당긴 그 키프레임의 간격만큼 리버스가 되면서 뒤로 갑니다. 그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키프레임을 여기 찍었죠. 새로운 키프레임을 만드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당겨 주세요. 그래서 내가 떨어뜨린 간격만큼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리버스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딱 닿았을 때, 지금 딱 닿았을 때 또 하나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역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라인 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키프레임이 하나 또 생겼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포즈를 시킬 거예요. 여기서 동작을 딱 멈출 거예요. 포즈. 그래서 이번 포즈를 시키려면 컨트롤과 알트를 동시에 눌러요. 컨트롤과 알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요 새로 만든 키프레임을 왼쪽으로 다시 또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내가 당긴 간격만큼, 자, 이 부분은 이제 구간이 어떻게 됐어요? 일자로 돼 있죠? 일자로 돼 있는 구간은 포즈, 즉 일시 정지 상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플레이를 또 해보면, 자,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지금 보시면 딱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금 타임 리매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한 것을 연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아웃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루프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얘가 플레이 됐다가 빨라졌다가 리버스 됐다가 포즈 됐다가 다시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클립 내에서 클립을 자르지 않고 키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자유롭게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임 리매핑 기능이에요. 타임 리매핑 기능.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임 리매핑 기능 이용을 해서 중간중간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 키프레임이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보시면요, 여기 타임 리매핑 이라는 부분이 여기도 있죠. 여기 이거를 꺽쇠를 눌러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키프레임이 같은 키프레임이에요. 같은 키프레임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피드에 또 메뉴를 또 열어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지금 이렇게 키프레임을, 디테일한 키프레임의 조절을, 자,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키프레임이, 얘가 보시면, 잘 보시면, 얘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자,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키프레임이 가운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자, 하나의 키프레임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에 키프레임을 잡고요, 얘를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도 이렇게 쪼개지지만, 지금 타임라인 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스피드가 변하는 그래프거든요. 스피드가 변하는 그래프인데, 지금 이렇게 키프레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싹싹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프레임을 떨어뜨리면 이 떨어뜨린 간격만큼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변할 때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속도가 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자,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또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요 구간만 좀 반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만 반복해서 보면, 자,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좀 부드럽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부드럽게. 자, 여기까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가게 해줄게요. 여기까지는 천천히 가게. 그럼 여기다 이제 키프레임을, 타임 리매핑 키프레임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타임 리매핑 스피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키프레임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빨리 가게, 여기까지는 빨리 가게, 또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키프레임 두 개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스피드를 업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잡고 위로 당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당겨지죠. 그래서 한 300%까지만 당겨줄게요. 300% 당겼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속도가, 자,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키프레임을 자, 두 개로 쪼개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쪼개주게 되면 자, 기울기가 생기죠. 자, 이렇게 기울기가 여기 양쪽에다 기울기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자, 플레이를 했을 때 자, 부드럽게 속도가 이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네,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부드럽게 속도를 좀 더 올려줄까요? 5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500% 5배 빨라진 거죠. 네, 이렇게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좀 더 부드럽게 변한다는 거죠. 기울기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부드러운 속도의 변화를 만들 때는 이 키프레임이 자, 왼쪽으로 좀 하나의 키프레임이 왼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을 자,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그 떨어뜨린 간격만큼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